밤에 잠을 자다 엄지발가락이 불덩이처럼 아파 깜짝 놀라 깬 적이 있으신가요? 다음날 신발만 신어도 살을 찢는 듯한 통증이 올라와 하루가 망가진 적이 있으신가요? 통풍은 몸속에 요산이 너무 많이 쌓여서 생기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그러나 이 질환은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가 아니라 매일의 식탁 위에서 조금씩 쌓이는 생활의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통풍을 예방하기 위해 퓨린이 낮은 음식을 어떻게 고르고 한 끼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 아주 현실적인 기준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퓨린에 대해 차분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퓨린은 우리 몸과 음식 속에 있는 물질로 몸에서 분해되면 요산이라는 찌꺼기가 됩니다. 요산이 피 속에 많아지면 결정이 되기 쉬워지고 그 결정이 관절에 쌓이면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요산을 내보내는 힘이 줄어들 수 있고 뱃살이 늘고 혈당과 혈압이 불안하면 요산은 더 잘 쌓입니다. 술, 특히 맥주와 과당이 들어간 달콤한 음료도 요산을 밀어올리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통풍 예방의 핵심은 요산이 갑자기 높아지지 않게 식사를 다스리고 체중과 음료 습관을 조정하는 일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무엇을 덜 먹을지에서 출발하면 금방 지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먼저 고를지부터 정하겠습니다. 저는 이를 저퓨린 접시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접시의 절반은 채소와 해조류 같은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으로 채우고 접시의 4등분 중 한 칸은 단백질, 나머지 한 칸은 곡물로 구성합니다. 채소와 해조류는 퓨린이 낮거나 적당하며 포만감이 크고 혈당도 완만하게 올려줍니다. 단백질은 퓨린 함량이 낮은 선택을 고르고 곡물은 지나치게 정제된 것보다 통곡에 가까운 것을 고르면 도움이 됩니다. 저퓨린 단백질의 기준을 정해 보겠습니다. 닭가슴살과 닭다리살의 껍질을 제거한 부분, 돼지와 소의 기름을 뺀 살코기 소량, 흰살 생선, 달걀, 두부와 콩류의 적당량, 우유와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이 대표적입니다. 유제품은 요산 배출을 돕는 쪽으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아 한 끼에 부담 없는 양으로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반대로 내장류와 육수, 농축액, 멸치와 황태를 과하게 우려낸 진한 국물은 퓨린이 높아지기 쉬우니 자주 반복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푸른 생선은 건강에 이롭지만 통풍이 잦은 분에게는 양과 빈도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작은 양으로 맛을 보는 수준으로 조절하시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곡물 선택은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흰쌀만 가득한 큰 공기보다 현미와 잡곡이 섞인 반 공기, 여기에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곁들이는 방식이 통풍 예방에 유리합니다. 곡물은 지나치게 많으면 결국 당으로 바뀌어 체중을 늘리고 체중 증가는 요산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이제 피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장 부위입니다. 간과 곱창과 같은 내장류는 퓨린 함량이 높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한 점 맛보는 정도는 괜찮을 수 있으나 주기적으로 많은 양을 드시면 요산이 급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둘째, 육수, 농축액과 진한 국물입니다. 뼈와 내장, 멸치와 황태를 오래 끓인 국물은 깊은 맛을 주지만 퓨린이 많이 녹아 있을 수 있습니다.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 자체는 절반 이상 남기는 습관이 좋습니다. 셋째, 맥주와 과당 음료입니다. 맥주는
효모와 알코올이 함께 작용하여 요산을 올리기 쉽고 과당이 많은 달콤한 음료는 몸 안에서 요산 생성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즐거움이 필요하다면 양을 줄이고 횟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통풍의 파도를 낮추는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더 자주 드셔야 할까요? 첫째, 신선한 채소와 해조류입니다. 상추와 깻잎, 시금치와 배추, 오이와 토마토, 미역과 다시마 같은 식품은 접시의 절반을 편안하게 채워줍니다. 둘째, 유제품입니다. 무가당 요구르트나 저지방 우유 한 잔은 포만감을 돕고 한 끼의 퓨린 부담을 늘리지 않습니다. 셋째, 달걀과 두부입니다. 조리법은 굽기나 찜처럼 기름을 많이 쓰지 않는 방식을 권합니다. 넷째, 수분입니다. 하루 종일 갈증을 참다가 한꺼번에 벌컥 마시는 방식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르게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소변색이 너무 짙어지지 않도록 살피고 밤늦게 과도한 수분은 피하면 잠과 통풍 모두에 유리합니다.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한 끼 전략을 상황별로 정리하겠습니다. 편의점에서 고르는 날, 달콤한 빵과 달달한 커피 음료의 조합은 잠시 기분은 좋지만 요산과 체중에는 불리합니다. 대신 삶은 달걀 1개, 두부나 닭가슴살 제품 하나, 컵 샐러드 하나, 무가당 요구르트 하나를 고르십시오. 여기에 잡곡이 섞인 주먹밥을 반 개에서 1개 정도 더하면 균형이 맞습니다. 마실 것은 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르면 퓨린은 낮추고 포만감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식당에서 먹는 날, 제육볶음이나 생선구이를 시키셨다면 반찬 중 채소부터 천천히 드십니다. 국물은 건더기만 드시고 공깃밥은 반 공기만 드셔도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내장탕이나 곱창류는 모임에서 가끔 즐기되 자주 반복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십시오. 식사 후에는 가볍게 걸어 소화를 돕고 술자리가 이어질 때는 맥주 잔을 반복해서 채우기보다 물과 차를 끼워 넣어 속도를 늦추십시오. 집에서 먹는 날, 냉장고에 채소를 항상 보이는 자리에 두십시오.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채우고 단백질은 달걀과 두부와 흰살 생선으로 순환시키십시오. 등푸른 생선은 건강에 좋은 지방을 주지만 통풍이 잦은 분은 횟수를 조절해 보십시오. 간이 센 양념은 소량만 사용하고 육수는 오래 우려내지 않는 방식으로 국을 끓이십시오. 밤에는 과일을 큰 접시로 드시기보다 작은 그릇에 소량만 담아 식사의 마무리로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회식과 모임의 자리, 모두가 들뜨는 분위기에서 혼자만 절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첫 잔은 천천히. 둘째, 안주는 건조하고 담백하게. 셋째, 국물은 핑계만큼만. 이 3가지만 지켜도 다음날 몸의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맥주를 여러 잔 연달아 마시는 습관은 요산을 밀어올리기 쉬운 조합이므로 잔의 속도를 늦추고 중간중간 물을 마시는 기술을 익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과 통풍의 관계도 짚고 가겠습니다. 체중이 늘면 몸 안의 염증이 쉽게 올라가고 요산 배출도 불리해집니다. 살을 단기간에 급격히 빼는 극단적인 방법은 오히려 요산을 높일 수 있으므로 천천히 줄이는 방식을 권합니다.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채우고 단백질은 적정량만, 곡물은 정제되지 않은 것으로 조금. 이 원칙만으로도 몇 달 뒤
허리띠에 구멍이 한 칸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이면 몸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물 마시기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통풍을 겪는 분 중에는 밤에 갈증이 몰려와 한꺼번에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많은 물을 마시면 잠이 자주 깨고 다음날 피곤이 누적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작은 컵으로 한두 모금, 오전과 오후에 수시로 조금씩 운동이나 외출 전후에는 추가로 잠들기 바로 전에는 과하지 않게. 이런 리듬이 요산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조리법의 작은 차이도 큰 결과를 만듭니다. 튀김과 볶음은 맛있지만 기름과 소금이 함께 늘어납니다. 굽기와 찜과 데침을 기본으로 삼으십시오. 국과 찌개는 진하게 우려내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끓여내는 편이 좋습니다. 육수 대신 양파와 대파와 표고를 이용해 향을 내면 짠맛을 덜어도 만족감이 높습니다. 양념은 숟가락으로 붓지 말고 젓가락 끝으로 찍어 드시면 충분합니다. 생활 기록의 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주일만 식사와 음료와 통증을 간단히 기록해 보십시오. 어느 날 무엇을 많이 먹었을 때 다음날 몸이 어땠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기록이 쌓이면 나만의 느낌이 생깁니다. 통풍은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 나의 패턴을 읽어내는 병입니다. 내 몸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은 재발을 줄이는 기술을 빨리 익힙니다. 자주 묻는 오해도 풀어보겠습니다. 시금치와 버섯 같은 채소는 퓨린이 있다는 말 때문에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채소의 퓨린은 육류 내장류의 퓨린과 작용 양상이 다르고 채소에는 수분과 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해 전체 식사의 균형을 돕습니다. 채소를 넉넉히 드시는 식단은 대체로 체중과 혈당을 안정시키고 요산의 급격한 상승을 누그러뜨리는 데 유리합니다. 즉, 채소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짠 양념을 과하게 쓰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채소를 접시에 올려주십시오. 과일과 간식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과일은 비타민과 섬유를 주지만 한 번에 큰 접시로 드시면 당이 많아집니다. 작은 그릇에 담아 식사의 마무리로 소량만 드시면 만족과 균형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과일 주스는 씹는 과정이 없어 포만감이 약하니 자주 반복하지 않는 편을 권합니다. 달콤한 과자와 빙과류는 주말의 즐거움 정도로 남겨두십시오. 달콤함이 잦을수록 체중이 늘고 체중이 늘수록 요산 배출은 더 불리해집니다. 음료 중에서는 물이 기본이고 차는 무가당으로 고르십시오. 카페인이 부담스러운 분은 보리차와 현미차처럼 순한 차가 좋습니다. 커피를 즐기시는 분이라면 설탕과 시럽을 빼고 작은 잔으로 천천히 드시는 습관이 유리합니다. 술은 적을수록 좋고 특히 맥주는 속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잔 사이에 물을 끼워 넣고 건배의 간격을 길게 두어 보십시오. 운동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격한 운동 직후 탈수와 젖산이 쌓이면 일시적으로 요산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는 날에는 운동 전과 후에 소량씩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시고 과도한 음주를 운동 뒤 보상처럼 붙이지 마십시오. 대신 가벼운 걷기와 스트레칭, 숨이 약간 차는 수준의 유산소 운동을 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근력 운동은 주당 이틀에서 사흘 정도 큰 근육을 중심으로 안전하게 실시하십시오. 근육이 늘면 혈당과 체중 관리가 쉬워지고 이것이 다시 요산 관리로 이어집니다.
급성 통증이 나타났을 때의 원칙도 기억해 두십시오. 갑자기 관절이 붉고 뜨겁고 아프다면 무리한 걷기와 마사지, 사우나는 피하십시오. 관절을 높게 올려 쉬게 하고 충분한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십시오. 집에 있는 진통제를 마음대로 늘려 드시기보다 가까운 진료를 통해 정확한 약 처방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성기에 요산을 급하게 낮추려는 행동은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진정이 된 뒤 식사와 생활 습관을 차분히 손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작은 컵에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기. 전날의 통증을 한 줄로 기록하기. 오늘의 식사 계획을 아주 간단히 적기. 점심에는 채소 반 접시를 먼저 비우기. 저녁에는 국물 절반 남기기. 잠자기 전에는 과도한 수분과 간식을 피하기. 이 6줄만 지켜도 한 달 뒤 몸의 평화가 확연히 늘어납니다. 생활은 결국 루틴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편안한 루틴은 통풍의 재발 간격을 넓히고 삶의 보폭을 다시 넓혀줍니다. 통풍 예방은 결국 한 끼의 선택과 한 잔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다시 편안해지길 바랍니다.